안녕하세요. 도순쌤입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배운 원항생과 복습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화자는 누구였죠? 맞습니다. 극락세계에 가고자 하는 광덕의 다짐이었습니다. 이 광덕은 설화 속에서 실제로 극락세계에 갔죠. 그리고 그 친구는 누구였죠? 맞아요. 엄장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신라 19채 향가였습니다. 그래서 구구에 아 혹은 아으라고 감탄사가 있었는데요. 그 감탄사 이름은 바로 낙구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세 구조로 나눌 수 있었죠. 기서결 구조로 나눌 수 있었어요. 달에게 부탁을 하고 그 소망이 뭔지 설명하고 그 소망을 심화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 다음 이 달이 하는 역할은 부처와 나를 이어주는 매개체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요 모죽지랑가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모죽지랑가를 배우고요. 그리고 찬기파랑가까지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죽지랑가와 창기파랑가는 둘 다 화랑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신라시대 화랑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화랑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꽃처럼 아름다운 남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선이라는 대빵이 있고요. 국선이라는 대빵 지도자가 있고 그 아래로 화랑이 있었습니다. 낭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화랑은요, 귀족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외모적으로 몹시 잘생기고 아름다운 남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랑에 대한 낭도들의 마음이 엄청나게 충성이 높았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김유신 장군도 15세 때 화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랑 밑으로 이제 낭도들이 있으면서 같이 공부도 하고 체육 활동도 하고 했던 거예요. 오늘날 스카우트 제도 같은 것처럼 청소년 집단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이 화랑의 인기는요, 가히 방탄급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셔야 우리 모죽지랑가 창기파랑가가 조금 더 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화랑에 대한 이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모죽지랑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모죽지랑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8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8구체 향가입니다. 우리 향가가 4구체, 8구체, 19체가 되었다고 했죠? 19체에서는 낙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8구체이기 때문에 지금 낙구가 없다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모죽지랑가 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모에 집중을 좀 하셔야 돼요. 이 모는요, 우리가 그 누군가를 좋아하고 동경할 때 사모한다고 하잖아요. 그 사모의 모예요. 그런데 그냥 사모가 아니라 여기서는 추모의 성격이 강합니다. 추모. 누구를 추모할까요? 죽지랑이라는 화랑을 추모하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화랑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많은 낭도들을 거느리고 있다고요. 그 낭도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지은이인 드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낭도였던 드고가 죽지랑이 죽고 나서 그 죽지랑을 생각하는 그리워하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향가는요, 선생님이 그랬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 대표적으로는 양주동 선생님의 번역하고 김환진 선생님의 번역이 있어요. 두 개 중에 어떤 게 나올지는 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우리가 모죽지랑가라 그러면 전체적인 해석을 다 외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과 주제와 화자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충분히 문제를 푸시면서 우리가 유추를 하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 봄, 그림에 그랬습니다. 간, 봄을 그리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봄 좀 볼게요. 이 봄은요, 가버렸죠. 그리고 다시는 안 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맞습니다. 누가 살아있던 때? 죽지랑이 살아있던 시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간 봄을 그리워하여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그 다음 모든 것이 울면서
씨름한다. 자, 죽지랑이 얼마나 존경을 받았던 화랑인지 느낌 오시죠? 아람나토샤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지지라 그러면 보통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모습이 주름살을 지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른 해석에서는 헐어가고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눈 돌칠 사이에, 눈을 돌이킬 사이에, 잠시 돌이킬 사이에, 눈을 돌이킬 사이에. 맛보옵디 있는데 이 맛보옵디는 만나다, 옛날에는 만나는 거, 미팅을 맛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만나 뵙고자 하겠다. 그 다음 낭이여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가를 볼 때요, 누군가에게 말 거는 느낌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바로 이 낭이여 때문에요. 그리워하는 마음이 가는 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다복쑥이에요. 쑥이 울거진 마을이에요. 다복쑥이 막 많은 우거진 마을에 그래서 잘 밤이 있을까? 그러니까 잘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다봇 마잘히 요거를 선생님이 조금 보면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1번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을이요. 그러니까 이승이 되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나는 너무 그리워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잠을 못 자겠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요거를 무덤이라고 보기도 해요. 무덤에서 저승인 거죠. 그러니까 저승에서 잘 밤이 있을까,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찬 기파랑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 기파랑가에서 이 찬은요, 찬양하다 할 때 찬이에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누구를 찬양할까요? 네, 기파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충담사입니다. 우리 앞에서 모죽지랑가는 드고가 선생님이 낭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충담사는 승려예요. 그래서 화랑제도 자체가 불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체였기 때문에 우리 충담사라는 스님이 기파랑을 찬양해서 지은 노래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이 이 찬 기파랑가를 지금 김한진 해독과 양주동 해독 둘 다 실어놨습니다. 둘 다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김한진 해독은 독백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화자가 자기의 마음을 혼자서 막 독백하고 있고요. 양주동 해독의 특징은 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느껴곰 바람에 되어 있습니다. 이 느껴곰은 흐느끼다 라는 뜻입니다. 흐느끼며 바라봄에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좀 느낌이 좋지 않죠. 흐느끼고 있단 말이죠. 왜 흐느낄까요? 맞아요. 이것도 사실은 기파랑이 죽고 나서 추모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슬 밝은 달님이 어떻게 흰 구름을 따라 떠간 언저리에, 그러니까 달이 막 이렇게 흰 구름을 따라서 가는 그 언저리에 뭐가 보이냐면요. 하얀 모래를 가른 물가에
물가에 누구의 모습이? 기랑의 모습이 있는 수풀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기파랑을 찬양할 거잖아요. 그래서 온갖 정갈하고 깔끔하고 신성하고 이런 것들을 다 넣은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늘을 보고 있는데 뭐가 보이냐면 첫 번째 달이 보이고요. 그리고 흰 구름을 막 따라서 달이 떠간 언저리에 하얀 모래를 가른 물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수풀이 보여요. 얘네들은 다 어떤 느낌인 거예요? 맞아요. 뭐 신성하거나 깨끗함, 그리고 맑은 그런 이미지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로나리 지벽 이건 못 읽겠어요. 이거는 자 냇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로라는 냇가에 자갈이 막 깔려 있거든요. 자갈벌에 낭이 지니셔온 마음의 끝을 따르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자갈도 봐야 돼요. 이 자갈도 앞에서 말했던 뭐 달, 모래, 물가, 숲을 이런 게 다 신성하고 깨끗하고 맑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자갈도 그런 거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자갈은 약간 단단하죠. 그래서 약간 강직한 어떤 이미지, 절개, 강직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아야, 이게 뭐였죠? 맞아요. 식구체향가 특징이었어요. 잣가지 높아서, 잣나무 가지가 높아서 뭔가 잣나무도요.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높은 거죠. 쫙 그 강직한 성품, 절개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같이 이렇게 체크할게요. 잣가지가 높아. 눈이 뭐겠어요? 눈이 스노우, 못, 덮을. 이거 곡갈 맞아요, 여러분. 곡갈이요, 이 얘기예요. 곡갈이요 라고 해서 이 곡갈은 우두머리. 그러면 지금 계속 높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부정적인 거 하나 나왔어요. 뭐가 나왔죠? 맞아요. 눈이요, 눈. 눈은 뭡니까? 그렇죠. 시련을 주는데 그거를 못 덮는다는 거죠. 누구의 정신을? 기파랑의 정신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양주동 해독 볼게요. 열침에, 열어 젖히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열어 젖히며 나타난 달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열어 제쳤을까요? 아마 구름일 것 같죠? 달이요. 흰 구름조차 떠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그랬죠. 우리 김한진 해독은 독백이고 양주동 해독은 문답 형식이라고요. 그래서 흰 구름 따라 떠가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라고 해석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 새파란 나리여해 새파란 냇가에 기랑의 모습이 있구나. 여러분 또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리가 어떤 고결하고 막 이런 느낌을 주는 게 달, 냇가 뭐 이런 거였다는 거. 그죠? 그거는 김한진 해독이나 마찬가지죠? 1호부터 냇가의 조약 노래 낭 화랑 낭이 지니셔온 마찬가지죠? 마음의 끝을 따르겠다.
연다. 아, 잣까지 높아. 똑같죠? 지금 자갈, 냇갈, 조약, 그 다음 자까지 다 똑같습니다. 서리, 못놀, 여기서는 뭐가 나온 거예요? 서리가 나오고 있네요. 아까 다른 해석에선 뭐였죠? 눈이었습니다. 서리가 모르실 화반. 이거는 화랑의 우두머리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가리여 하고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어때요? 기파랑을 찬양하는 거는 이렇게 해석하나 저렇게 해석하나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형식이 조금 바뀔 뿐이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모죽지랑가 정리 한번 해볼까요? 낭도 드고가 죽지랑을 추모하는 노래다라고 얘기했었고요. 팔구체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이 봄은 죽지랑이 살아있던 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였죠. 그 다음 세월의 흐름을 죽지랑의 주름이 늘었구나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세월의 흐름을 우리는 고전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주제가 바로 인생 무상이에요. 뭔가 인생이 더덥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 다음 죽지랑과의 재회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파랑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담사가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우리 김한진 해독에서는 사실 좀 슬프다는 내용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아마 또 죽은 후에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19체고요. 그 다음 김한진 해독과 양주동 해독의 차이점은 김한진 해독은 독백체였고요. 양주동 해독은 문답 형식이었다. 그 다음 기파랑의 정신을 알 수 있는 자연물들이 있었어요. 달, 모래, 물, 숲을, 자갈, 자까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약간 고결하고 신성하고 맑고 깨끗하게 자신있게 그 다음 고든 절개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자연물이었고요. 그 기파랑의 정신을 덮지 못하는 부정적 자연물로 김한진 해독에서는 눈으로 해석을 했고 양주동 해독에서는 서리로 해석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